Let's go. 안녕하세요 여러분, 범성공자입니다. 요즘 고민이 좀 있습니다. 매일 이제 블로그를 정리하고 있는데 블로그를 보다 보면 재밌는 공식들이 있어요. 그런 공식들을 좀 더 있게 설명을 드리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블로그를 매일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블로그와 를 어떻게 병행할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 드리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오늘 애니플러스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식 얘기 드리면서 애니플러스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어제 몇 가지 공시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삼자배석 유상 증자가 있었고 100억 원 규모로 들어왔고요. 리디라고 하는 회사한테 자금을 받았어요. 리디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전자책 업체이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라프텔이라는 회사의 지분 취득이 또 공시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애니메이션 OTT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번에 인수 금액은 351억 원이었고요. 누구한테 샀냐? 이 리디한테 샀어요. 리디한테. 그러니까 리디한테 350억을 주고 그중에 100억을 다시 투자받은 겁니다. 애니플러스 회사는 지금 그 시가총액 1,000억 원이고 자본 대비해서 투자 규모가 75.9%였으니까 이번 투자 규모는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리디 남은 이제 지분이 있거든요. 리디가 남은 지분 12.5%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지분에 대한 콜옵션도 갖고 있어요. 또 리디는 풋옵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애니플러스가 50% 이상의 지분 최대 주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보면 이제 그 케이스톤 파트너스라고 해서 PF 회사랑 같이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애니플러스가 일단 43.8%, 케이스톤 파트너스가 43.2%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12.5%를 추가로 애니플러스 갖고 오기 때문에 50% 이상의 최대 주주라고 실제로 보시면 되고요. 전체 거래 금액은 700억 원에 인수한 거고 이걸 발표하고 나서 애니플러스는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장이 시작됐는데 장 초반에도 굉장히 강하고요. 여기 추가 공시가 또 있었어요. 보시면 JJ 미디어웍스라고 해서 최대 주주가 있는데 여기가 최근에 한 7억 원 가까이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 인수한다는 거 당연히 알았겠죠? 그러니까 애니플러스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추가로 장내 매수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자 장내 매수가 계속 지속됐었고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지분율이 42.55%에서 46.95%로 한 4.4%포인트 정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애니플러스가 지속적으로 회사의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추이를 보면 작년 11월부터 이제 지분을 늘렸지만 실제로 주가는 7,000원대에서 2,880원으로 주가가 고꾸라졌죠. 이때는 뭐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몰이도 있으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최근엔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이거 주봉이고요. 근데 보면 아주 최근에 주가 좀 반등을 하고 있죠. 그 OTT 인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매출액도 보면 2021년에 급성장을 한번 했었어요. 영업이익률도 급격하게 좋아졌고요. 요거는 내용을 한번 추가적으로 더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보시면 푸드나무라는 회사의 지분 공시가 있었습니다. 템퍼드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곳에서 6.18%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엔 7.31%로 1%포인트 이상 지분을 늘렸어요. 보시면 템퍼드는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곳이고 작년 2월에 처음 지분 신고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고 현대 이지웰이라는 곳에도 이 회사가 투자를 했었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2021년 말 최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났죠. 푸드나무라는 회사를 보면 맛있닥이라고 해서 여러 사이트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들 파는 사이트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과 2022년을 보면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감소했어요. 영업이익률이 12.4%까지 갔다가 지금 0.8%까지 낮아졌죠. 그런데도 지금 템퍼드가 지분을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푸드나무에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역시나 공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성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배합사료 전문 기업입니다. 그런데 단순 투자자인데 이 최경기 씨라는 분이 지분을 6.23%를 신고했어요. 6%면 60에 40에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금액을 한 번에 이제 투자한 건데 주가를 보시면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분이 투자를 하면서 아마 주가 급등한 게 아닌가 싶은데 뭔가 딱히 이제 이슈가 보이진 않아요.
매출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하게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23.7% 성장을 이뤘습니다. 굉장히 가팔랐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안 나와요. 20년에 1.2%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가 작년에 0.2%로 낮아졌고요. 올해도 뭐 그렇게 실적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샀냐?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라 IMS라는 회사인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선박용 레벨 계측 장비랑 밸브 원격 제어 장치, 그러니까 선박용 관련된 기자재를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어제 무슨 공시가 있었냐? 공동 대표자거든요. 그러니까 지석준 대표와 김영구 대표가 공동 창업을 해서 이제 같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대표가 동시에 증여를 했어요. 40억 원 규모고 각각 두 아들들 같은데 두 아들분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시점에서 했을까? 이게 좀 궁금한 거죠. 주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횡보 수준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급락한 것도 아니에요. 주가가 엄청 싸다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횡보 구간에서는 지금 바닥 구간에서 증여가 나온 겁니다. 근데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 성장률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0%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요. 이걸 보면 회사가 앞으로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주가가 쌀 때 미리 증여를 한 것이 아닌가. 증여를 한다는 건 이제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좀 증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큰 사랑입니다.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ilhouettes of you are like a taunt. Never really know just what you want. With you I don't ever feel